오늘도 면역력을 늘리기 위한, 면역력을 좋게 하기 위한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렛츠고! 안녕하십니까. 간으로 전이된 대장암 4기 재팔TV 김재팔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제가 잘 지내고 계시죠의 이 잘은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을 잘 하고 있느냐 이걸 체크하는 겁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고 계시고, 식습관 관리 잘 하고 계시고, 드시면 안 되는 거 안 드시고,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해주고, 좋은 산소를 많이 쐬어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기초 작업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그 루틴을 지켜나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차도 꾸준하게 드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려왔던 제 루틴, 또 제가 이런 걸 해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하는 것들을 계속 눈으로만 보셨다면, 이제 날씨가 따뜻한 봄이 이제 완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실천을 해보시고 몸소 느끼셨으면 되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서두에 먼저 드리고요. 오늘 드릴 얘기는 두 가지, 구강에 관련된 얘기와 우리가 이제 기초 면역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오메가3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구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외부로부터 제일 먼저 접촉을 당하는 건 사실 피부, 그 다음에 눈이란다, 코와 입, 그리고 이제 점막세포, 점막,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최초에 외부의 어떤 것들과 접촉을 하는 초기 단계에 있는 1차 방어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좀 안 좋거나 피곤하거나 그러면, 예전에 제가 남해 운전하고 갔다 와서 피곤해갖고 여기 막 수포 생기고 입안이 막 헐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구내염이 생기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운동하고 지금은 이제 컨디션을 거의 다 많이 끌어올려갖고 다시 이제 정상으로 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는 운전을 그렇게 하면은 많이 무리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제가 좀 느꼈고, 체력이 아직까지는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산을 열심히 다니고 있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산에 가서 황토길 맨발 얼싱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병원에 오는 날은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스케줄 없는 날은 무조건 근처에 있는 산에 가서 맨발 걷기 운동을 아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강에 관련된 얘기는 제가 이제 소금하고 같이 얘기를 곁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화장실로 가서 하는 게 그 입안 세척입니다. 그래서 그 입안 세척용 주겸이 있어요. 근데 꼭 그걸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거지, 꼭 그걸 사서 똑같이 하셔라,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소금 같은 거는 입안을 헹구는 건 괜찮은데 드시는 건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혈압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또 너무 짠 거를 바로 또 섭취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소금을 세 가지를 이용합니다. 소금을 세 가지. 아니, 소금이면 다 똑같은 소금이지 세 가지는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 소금은 뭐냐면 구강세척용 주겸이에요. 그게 한 4통인가 3통에 10,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얼마 안 합니다.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게. 그래서 그거를 1g짜리 스푼이 있어요. 많은 거. 새끼손가락 한 마디만한 거. 그걸로 입에 털어놓고 막 가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구강세정제라는 거는 저는 절대 사용하는 거를 권해드리지 않아요. 그거는 유익균과 유해균을 다 죽이는 거기 때문에 입안의 항암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별로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금이 제일 좋다. 그래서 주겸 소금을 머금고 계속 입을 헹구고 이렇게 목도 이렇게 가글가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많고 공기가 안 좋을 때는 한국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막 해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세척을 해주시는 게 되게 좋다. 그리고 또 이렇게 코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제품 파는 소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콧구멍에다 이렇게 짜서 놓으면 이쪽 콧구멍으로 나오고 하는 저도 약간 비염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또 그런 것도 좀 해주고 있는데,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입을 헹구는 소금이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양치할 때는 제가 천일염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천일염은 입자가 좀 두껍잖아요. 그래서 잇몸 질환이 있으시거나 입안에 상처가 있으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좀 조심해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는데, 사실 소금으로 양치하는 거는 옛날에 우리 선조 때부터 원래 썼던 전통 방식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치약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안 하는데, 저는 치약을 진짜 요만큼 조금만 치약에 짜서 그 짜 있는 걸 갖다 소금에다 이렇게 쿡 찍어요. 천일염을. 그러면 소금이 묻어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로 양치를 합니다. 근데 저는 벌써 이거 한 지 5년이 넘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스케일링
지금 거의 안 받고, 물론 가면 또 하겠지만 스케일링 거의 안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구내염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또 잇몸 질환 이런 것들이 정말 이가 시린다든지 잇몸에서 피가 난다든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연간 해왔기 때문에 아주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병원에 올 때도 요만한 통에다가 따로 천일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양치할 때는 꼭 그걸로 세척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용융소금이라는 게 있어요. 용융소금. 근데 그거를 일부러 처음부터 사서 뭐 드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고요. 저는 이제 검사를 해봤고 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먹고 있는데 그거는 먹는 소금이에요. 제가 차를 탈 때 보온병에다 차를 가지고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1g짜리 스푼에다 두세 스푼 정도 넣어서 하루에 한 번씩 두세 스푼 정도 넣어서 그걸 음용을 합니다. 이제 저는 왜 그게 또 가능하냐면 뭐 김에 소금이 묻어 있는 거, 뭐 소금을 따로 찍어 먹는다든지 소금을 따로 쳐서 먹는다든지 이런 거를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음식이 다 싱겁고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뭐 설렁탕이나 이런 걸 먹을 때도 그 뼈 이렇게 고운 국 있잖아요. 사골국 같은 거 소금 안 쳐서 먹어요. 저는 그냥 맹으로 먹거든요. 무슨 맛에 먹어 그러는데 그냥 파 집어넣고 그러면 그냥 고유의 맛으로 먹고, 만약에 좀 너무 싱거우면 그냥 김치를 먹어요. 그러니까 소금을 아예 거의 이제 멀리하는 편이고, 소금을 따로 용융소금이라는 걸 따로 먹고 있는데, 이거는 또 개인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인터넷에서 좋다, 영상에서 좋다, 제팔TV가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스스로 점검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잘 모르시면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든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셔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작은 것들을 의사 선생님한테 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찬성할 이유가 없어요.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웬만하면 병원에서 처방하는 거 위에 다른 거 홍삼이든 뭐든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틀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냥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의사 선생님들은 양방의 쪽에서 전문가고 한방 쪽 잘 모르시고, 한방 선생님은 한방 쪽의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제 생활에 대한 루틴은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보다 제가 제 몸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해오면서 느꼈던 것들이 제가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부러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다 나와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칼슘 수치, 칼륨 수치 이런 것들이 비타민 D 농도가 어떻게 되고 다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만 제가 멈춥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너무너무 좋게 되어 있고 잘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먹는 이유는, 차에다가 조금씩 넣어서 먹는 이유는 그게 이제 몸의 염증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독소 같은 거 배출해주는데 용이하다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또 공부를 해서 이렇게 먹게 됐는데, 처음에는 조금씩 먹어요. 처음에 한 티스푼 정도 조금씩 넣어서 맛을 음미해보고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반응은 어떤지를 보고 나서 점차적으로 늘립니다. 그래서 한 3스푼 정도 지금은까지 늘려놨는데 더 뭐 늘리고 하려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넣고 먹으면 몸이 좋아지겠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먹습니다. 그게 암을 제거하는데, 제가 암 치료 생활을 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작은 것들을 소소하게 다 모으면 이게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활 습관에 아예 녹아 집어넣어서 아예 그냥 늘 원래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세정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 주변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거나 입 안에 수포가 생기고 그러면 벌써 면역력이 무너진 거예요. 1차 면역력이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랬는데 약을 먹지 않고요. 저는 무조건 잡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루틴이에요. 몸이 필요할 때 환자가 제일 좋은 거는 좋은 음식을 먹고 과식하지 않고 웬만하면 소식을 하거나 아예 먹지 않고, 그리고 잡니다. 그냥. 배고프다 어쨌든 그냥 자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방법이 제일 잘 통했고 지금도 자는 것보다 더 좋은 내 몸의 보약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피곤하거나 염증 반응이 있거나 어떤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막 이러면 저는 일단 자는 거를 최우선으로 먼저 여깁니다. 그래서 1번은 구강, 그다음에 코와 입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몸의 1차 방어선, 1차 면역력 방어선이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이 오메가3인데, 여러분들이 식단을 짜거나 식습관을 조절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술 전과 후, 항암 전과 후의 음식이 다릅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아닌지는 꼭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점검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암 위에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지
없는지가 차이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암 부작용으로 인해서 지금 체력이 어떤지, 어떤 다른 문제가 생겼는지, 예를 들어서 항암 전에는 없던 질환이 항암 후에 여러분들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중요한 요소들을 빼먹으면 안 돼요. 사실 이런 것까지 다 말씀드리거나 하는 영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좋다,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이런 것들은 정말 많아요. 인터넷 찾아보면 암에 좋은 음식 한번 쳐보세요. 암에 좋은 주스, 암에 좋은 영양제, 암에 좋은 음식, 암에 좋은 운동, 면역력을 키우는 별의별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속아낼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과 저는 개개인적으로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은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용융소금 드시는 거, 뭐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안 된다. 신우염이나 신장염 있으신 분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혹시라도 드실까 봐 그러는 거고요. 본인하고 잘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제팔TV가 말하는 거 안에서도 다른 영상에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작용을 유심히 봐야 되고 이게 나하고 맞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하시는 스마트한 그런 치료법을 선택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메가3를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배달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의 결과를 보면 2019년 때보다 2020년 때 배달 음식 증가율이 12배랍니다. 12배. 배달 음식점 하신 분들은 조금 돈을 버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건강은 좀 안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는 사실은 우리 암 환우분들은 배달 음식을 드시면 안 돼요. 배달 음식 종사자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그 안에 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지만 대부분의 배달 음식에는 이제 조미료라든지 뭐 기름이 좀 강하게 있다든지 또 산패된 기름을 쓰시는데 일부 그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속아낼 수 없으니 되도록이면 집에서 하는 음식을 되도록이면 드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메가3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메가3는 뇌에 좋고요. 눈에 좋고 그다음에 심장에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심혈관 쪽에 오메가3가 상당히 좋아요. 피를 맑게 해주고 심혈관 계통의 어떤 이런 순환작용들을 아주 도와주는데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좋아 이러는데 그것도 호불호가 날려요. 이게 아니잖아요. 막 알이 너무 커서 막 못 넘기겠어. 난 밥은 넘겨도 그 오메가3 알은 못 넘기겠어. 이러신 분들도 있고 그 먹고 나면 막 생선 비린내가 올라와. 그래서 좀 안 좋아서 못 먹겠어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전엔 그랬어요. 예전엔 진짜 새끼손가락 반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알약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냄새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메가3는 암 환우분들은 꼭 드셔야 되는 그런 영양제로 제가 이제 영양제 중에서는 지금 먹는 게 딱 두 가지죠. 지난번에 의사 선생님께서 비타민 D 수치가 너무 낮으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비타민 D만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비타민 D 2000IU짜리를 먹어서 비타민 D 먹고 있고요. 오메가3는 먹은 지 좀 됐어요. 오메가3는 그냥 꾸준하게 먹습니다. 뭐 그게 좋대 나쁘대 떠들거나 말거나 저는 좋다고 그러면 그냥 먹는 거예요. 그거만큼 알아봤고 먹어봤는데 다른 이상이 없기 때문에 먹는 건데 오메가3는 사실 좀 여러분들이 오메가3를 선택할 때 주의할 점들이 좀 있어요. 자, 지금 적어놨는데 오메가3를 먹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 RTG 공법으로 만든 게 좋습니다. 거기 뭐 EE형이 있고 뭐 RTG형이 있는데 RTG형이 같은 가격이면 더 좋다. 그래서 RTG형. 그다음에 이제 작은 어류면서 깊은 곳에 찬물의 깊은 곳에 깊은 바다에 있던 어류에서 추출한 오메가3가 좋다. 그다음에 불포화 지방산 순도가 80% 이상인 게 좋다. 이 무슨 얘기냐면 한 알에 들어가 있는 순도 함량이 만약에 50%다. 이제 50% 미만짜리는 거의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60%다. 그럼 나머지 40%는 필요하지 않은 어쨌든 간에 오메가3 지방이 아닌 다른 꼭 필요하지 않은 기름이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순도가 80% 이상인 게 좋다라는 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리도 그렇고 이게 이제 기름이기 때문에 산화 문제 때문에 개별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딱딱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개별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그 다음에 상품명에 보면 이렇게 하단에 온라인이나 이렇게 구매하실 텐데 원료사를 밝힌 곳이 좋답니다. 원료사. 그러니까 이 원료를 공급하는 곳이 어디냐. 이걸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통 뭐 캐나다 마크나 뭐 뉴질랜드 마크 이런 거 있으면 야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이게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원료를 뭐
뭐 중국에서 원료를 들여다가 뭐 물타기를 해서 했느니 뭐 캐나다산도 믿을 수가 없는 별 얘기가 다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걸 따지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알고 그냥 꼼꼼하게 고르면 돼요. 그래서 원료설을 정확하게 밝힌 곳, 뭐 독일에 무슨 사다 이렇게 정확하게 원료설을 밝힌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보시면 좋겠고요. 한 알당 함량이 1000mg 이상인 게 좋다. 한 알당 함량이 1000mg. 그 다음에 같은 가격이면 무조건 비싼 것만 고르지 말고, 내가 지금 얘기한 체크해 보니까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가격이 좀 저렴하네. 그럼 그거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 크기가 너무 크지 않아야 한다. 요즘엔 뭐 알 크기도 이렇게 다 나와요, 보면. 그 다음에 냄새, 후기 이런 것들은 먹어보기 전에 좀, 냄새 같은 거는 우리가 먹어보기 전에 잘 모르잖아요. 근데 밑에 보시면 요즘에는 또 SNS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후기 글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매를 많이 한 거. 거기서 저 같은 경우는 별은 무조건 4.5개 이상. 그 다음에 후기 글을 봐요. 먹었더니 막 생선, 고등어 쩔은 데가 나요. 막 별별 얘기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지. 정말 예민하신 분들은 저는 사실 못 느끼는데 저는 생선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집 식구들,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비린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민한 사람들은 대번에 알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나는 그 정도까지 예민하지 않다. 그러면 웬만하면 요즘에는 좋아졌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곁들여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E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을 같이 섭취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을 따로 사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오메가나 이런 것들은 뭐 생선이나 뭐 연어나 뭐 이런 것들에서 추출하는 거 갖다 그 음식으로 드시는 게 되게 좋은데, 나는 오메가3를 정말 먹을 수가 없겠어. 난 정말 그건 진짜 못 먹겠더라. 이러신 분들은 생선을 먹든지 아니면 씨앗, 견과류, 식물성 기름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생들기름. 근데 이것도 열로 짠 게 아니라 이렇게 압축 방식으로 짠 거가 좋답니다. 그러니까 열로 짠 거는 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생들기름, 그 다음에 아마씨유 유명하잖아요. 아마씨유도 함량이 상당히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오메가3를 꼭 섭취를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드리는 말씀이 이제 비타민 E. 네, 그 토코페롤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요. 마그네슘도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음식으로 그냥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막 마그네슘 들어있는 영양제나 또 비타민 E 이런 거, 토코페롤 이런 거를 따로 막 구매해서 드시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음식에서 섭취하는 게 좋다. 근데 그 음식을 드시는 거를 막 20가지, 30가지 반찬을 만들어서 진수성찬으로 먹을 수가 없으니 보통은 5가지, 6가지 정도 먹잖아요, 반찬을. 그러니까 스마트하게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약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오메가3는 약으로 먹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음식으로 자꾸 섭취하는 방법이 좋다. 그래서 음식은 비타민 E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아몬드, 시금치, 호박, 토마토, 아보카도, 그 다음에 파프리카. 이런 것들은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셨다가 요걸로 드시면 되는데, 저는 파프리카, 아보카도 이런 거 생으로 먹고요. 시금치는 거의 매 식단마다 먹는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검은콩, 우엉, 시금치,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그 된장찌개, 표고버섯 이런 것들은 제가 식단에서 아주 자주 즐겨 찾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마그네슘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양배추, 브로콜리, 시금치인데, 여기도 시금치는 정말 이래서 제가 시금치를 좋아하는 거예요. 비타민 C, E, 마그네슘 다 들어있어요, 시금치는. 그래서 시금치를 꼭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 브로콜리는 살짝 삶아서 많이들 먹잖아요. 근데 저는 초고추장 되도록이면 찍지 않고 그냥 먹습니다. 그러니까 소스류는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다. 저는 그 주의예요. 그래서 먹을 때도 있지만 거의 안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배추는 즙으로 내서 보통 드시면 위염에 그렇게 좋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면역력이나 아니면 마그네슘 섭취를 위해서는 살짝 삶아서 드시는 게 되게 좋다. 해서 쌈밥집 가면 삶아서도 살짝 나오잖아요. 그래서 밥을 얹어서 안에다 된장을 좀 집어넣고 그렇게 드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2가지를 우리가 실천을 하자. 하나는 구강과 코, 입 이걸 항상 깨끗하게 하자. 그거를 이용하는 건 예전서부터 우리 선조들이 이용했던 소금을 이용하는 방법이 상당히 좋다. 또 하나는 오메가3를 섭취했으면 좋겠다. 오메가3를 약으로 섭취하기 힘든 분들은 음식으로 꼭 섭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음식에 관련된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가지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침상에 누워서 또 힘들게 고통받고 계시는, 치료받고 계시는 우리 암 환우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제8TV도 화이팅, 대한민국도 화이팅. 제8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